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 쇼를 찾아온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도 좀 꽤나 힘들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는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매매를 붙이자면 되게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변동성이 되게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정은 좀 깊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수익이 내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좀 약간의 교량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확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수 때는 레벨은 상당히 내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탁은 정말 변동성이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 시장이고요. 대형주 의지도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 낙폭들이 정말 예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발생되는 프로그램의 유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코탁 시장은 반대 매매의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탁의 그 비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는 가격이 싼 종목들, 그다음에 업황 개선이 되는 업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우리가 상반기로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력, 전선 관련주들가 되게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고요. K푸드 관련주들.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K푸드 관련주였고요. 이렇게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상반기에는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잘 갈까를 고민할 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올해는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번외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그다음에 코탁으로 넘어오면 바이오 관련주. 최근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레벨업이 많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관의 쏠림 현상,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요. 7월부터는 이제 코탁의 바이오 관련주들 우리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또 게임주들이 오늘 반등이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적단들의 변화가 되는 종목들을, 업종들을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7, 8, 9월 달인 것 같고요. 7, 8, 9월 달은 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갭된 자리를 투갭 자리를 메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2,700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많이 빠진 대형주들은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는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시장이 대응하기가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도 더 심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꼭 주식의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스터디 상담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잘 적어놓고 메모하시고 보시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이해하는 그쪽에 포인트를 잡아서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GS 단성에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6만 원에 네, 네. 3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좀 움직였는데. 예, 그거 오래됐죠? 사가지고 지금 좀 네, 사진이 오래되셨죠? 그냥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신규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신규주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 되면 신규주는 이제 가격에 이제 가격을 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는 이제 레벨업이 될 때를 보면 사이클이 한 2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고 2년 내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를 매수하면 진짜 속을 많이 썩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랬었잖아요. 거의 다 보면 이제 매수하셔서 막 계속 막 줄기차게 단봉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바닥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최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인 거잖아요. 이제 걸쭉만 되면 1년 정도에 6개월 정도의
이제 조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건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부터 신규주를 매수할 때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업황이 좋다 그래도요. 이 주기가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규주 매매할 때는 한 2년 후에 우리가 포인트 잡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요. 잘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더는 사지 마시고 16만 원까지는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거래가 들어와서 5일선에 살아있는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16만 원 오면 내가 매도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봐야 돼요. 딱 보면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네네. 네, 이게 기관들은 이게 단기 매매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일같이 일을 하시거나 내가 볼 수 없다면 매일같이 내 매수가 있죠. 네, 16만 원을 걸어놨어요? 네, 매일 걷어놓으세요. 네, 한 번은 팔려요. 이게 이제 16만 원은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매물이 많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보면 뒤에 이제 000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심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매도할 때는 15만 9천 원에 딱 매도 걸어놓으면 돼요. 15만 9천 원이요? 네, 그 밑으로, 그 안에서 이제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 이 단쌀이 딱 그 라운드 피격값에 걸리면 거기 안 팔리고 밀릴 때가 많으니까요. 그 라인까지는 우리가 홀딩한다. 이렇게 해서 15만 9,900원 이쪽 라인에 매도를 걸어놓으세요. 아,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네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내 매수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빠져나온다 생각하고 매도 치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근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한국사주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8,600원이고 네. 비중은 10%예요. 이 종목은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우리가 딱 너무 보고. 많이 빠져고.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회사의 펀드멘탈이나 기업적 분석이 필요 없고요. 이거 하루에 테마 막 뭐가 붙었다. 뭐가 그 중동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하기엔 되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저기 목에서 많이 빠졌길래 네. 거점에서 많이 좀 빠졌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더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타점이라 매수의 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이게 단기 매매가 이제 단기 매매라 그래요. 이게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들어올리고 밀리고 그래요. 근데 실적 베이스는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꾸 밀리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종목은 좀 신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누가 이 신용 매수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탁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 같은 게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좀 많은 거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변동성을 우리가 타지 못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뭐 프로테이즈도 하루에 5%, 6%씩 막 빠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주라 그래요. 그래서 매집봉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건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갭을 메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갭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빡 나 있죠. 이게 갭이라 그래요. 떠서 움직이는 갭이래요. 과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침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은 무너지는 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갭을 메꿨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갭 메꿨죠, 여기를. 그러면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위로 탁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타점을 잡아서 매도를 하지 못하면 또 손해 봐요. 그러니까 걸어 놓으세요. 이런 종목들은 매일같이 2만 원에 걸어 놔 보세요. 2만 원이요? 네, 2만 원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맥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중간값이라 그래요. 살짝 밀어놓고 이쪽 거래 들어온 자리 있죠. 여기 이제 거래가 뽕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여기가 이제 목라인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고점하고 여기 저점에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빠지잖아요. 겁나시죠? 예, 겁나요. 저 매우 다 메꿨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종목은 봐봐요. 이게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상한가도 가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이제 두 상이 가버렸어요. 그건 뭐냐?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도 세게 들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해요.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 들어올 때도 세게 들어올려요. 조만간에 한번 들어올릴 거예요. 이제 갭을 메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음봉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여섯 개 예, 나왔죠. 여섯 개. 여섯 개죠. 예. 그러니까 3, 6, 9, 1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음도, 6음도, 7음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봉이 한 번 나오면 저점은 7음도라 그래요. 그래서 음봉이 7개까지 나왔다가 반등 들어오고 그다음에 3일 날, 6일 날 이렇게 움직여요. 3의 배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조만간에 한 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 언제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이 거래 있죠, 거래.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가 거래가 조정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거래가 들어올 때 아침에 시가에 있잖아요. 아침 10시까지 이 전일 거래, 이 거래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레벨업이 돼요. 그때 딱 걸어놓으면 돼요. 그럼 팔릴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 2만 원에 걸어놓으면 네, 될까요? 매일같이 2만 원을 걸어놓으세요. 그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힘드시지 네, 않으세요? 힘들어요. 불안하죠? 저는 불안해요. 갭을 메꿨다고 생각하고 저기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예, 이런 종목은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뉴스를 잘 체크하지 못하면 이게 계속 옆으로 횡보해요. 그랬다가 이제 뉴스 나오면 튀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시간에 보셨나요? 예.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조금이요. 얼마나요? 50원인가 빠졌던 거. 괜찮아요.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거니까 매일같이 2만 원에 매도 걸어 놓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DNC 미디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5,000원 1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니, 저번 주, 그, 13일인가 14일인가 네. 갑자기 그때, 네. 그, 방송 보다가 제가 따라 붙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 18일 날인가 나온다는 게 17일 날 네. 미리 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물렸어요, 지금.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네. 네. 오늘 보니까 움직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물린 것 같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가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요? 올라올까요? 네. 안 올라올까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요. 그 이유는 올라와요? 뭘까요?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볼 네. 때는 이제 시가총액을 딱 봐요. 그다음에 실적 보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집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코탁 종목들은 이제 매집이라 그래요. 이제 매집이라면 뭐냐면 이 돈이 들어온 흔적을 우리가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가벼워요. 시가총액 3천억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데 눌렀어요. 그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제작, 그다음 애니메이션 이런 쪽 그 엔터 관련주라고 속해요. 이런 관련주는 이제 소비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잘 놀러 가고 잘 쓰고 잘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 섹터를 많이 줄였어요.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자 관련주라 그래. 이건 저 재밌게 보고 막 이런 관련주인데 이건 소비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동안 이게 소비 이제 금리가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다 이제 5월, 6월 달부터 계속 밀렸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하반기 때는 괜찮아요. 이게 영화, 그다음에 엔터 이런 애들이 하반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 이제 많이 밀렸잖아요. 여기 보면 고점 여기 보면 이 고점에서 밀리고 몇 개 딱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밀렸죠.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고, 근데 강하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강하게 밀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세죠. 그다음에 또 강하게 들어 올랐죠. 또 강하게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하나, 주가가 올라왔을 때 둘. 그럼 뭘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무서울 거 없어요. 왜 무서울 게 없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세게 들어왔죠. 그다음 어때요? 주가가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다시 거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쫙 들어올리죠. 튀네요. 그죠? 튀죠. 또 똑같아요. 여기 고점 찍고 그다음에 밀렸죠. 또 거래가 어때요? 또 둘에는 지금 없죠. 간단해. 그다음에 또 여기처럼 또 한 번에 빡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확률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들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거래가 이제 들어오면서 머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습들이 뭐를 만드냐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3,000장이라 그래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여요. 주가라는 것들은 항상 보면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간이에요. 여기는 하단에서는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 보면 요 라인을 딱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딱 여기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하단에서는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상단에는 네. 매도가 나와. 그러면 여기는 또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요 가격이 지켰잖아요. 여기서 반등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도 또 반등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머리를 이제 트라이하러 가요. 그러면 얘는 장기적으로 35,000원까지 한번 찍을 수 있어요. 그렇다 떨어져요. 예, 이걸 이제 공간을 메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껍데기라 그래요. 이 껍데기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7월 달 정도는 이제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냥 3만 원 넘어가면 3만 5천 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껍데기라 그래요. 거래가 없죠. 그래서 거래만 살짝 들어오면 얘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이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까지 보고 얘가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 얘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종목 교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떨어지면 좋대. 예, 교체하시면 돼요. 예. 종목 교체. 예. 여기가 또 이제 중간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요 라인에 보면 또 떨어지죠. 여기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라인에 보면 여기 라인에 보면 이렇게 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여기 3만 원 되니까 어떻게 뚝 떨어졌죠. 그럼 여기 올라갈 때 1차 구간에 3만 원이 넘어가면 또 밀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변곡 라인이에요. 우리 시청전 사진과 변곡이에요. 매물대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요 라인에서 만약에 못 올라간다, 3만 원을 뚫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시면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800원에. 네. 삼성전기가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라고 하잖아요. 매매라고 하는 건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종목 중에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예요. 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먹고가고는 잘 가는데 이게 못 가서 오늘 매수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잘 사셨어요. 오늘은 이적 포인트라 그래요. 삼성전기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하반기는 더 좋을 수 있고 괜찮은데 얘들은 이제 이 외국인 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해요. 주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쳐버리고 농숏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땡기면 그 방향으로 계속 땡겼다가 숏bet 물량이 들어오면 계속 밀려버려요. 그다음 롱 물량이 들어오면 계속 올라갔다가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여기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 게 많지. 파란 게 많죠. 그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봉이라는 걸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가에. 근데 음봉이 많다는 건 억지로 간신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양봉이 많다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했기 때문에 종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음봉이 많다는 거는 이 자리에 되면 무조건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박스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옆으로 계속 행보하죠. 지금 뭐냐면 1년 내내 이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은 실적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중간값에 있는 거는 이제 변곡이라 그래요. 이 거래가 들어서 이 가격을 돌파해야 돼. 왜 그러면 이 안에 매물이라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 자리예요. 그래서 16만 원을 못 넘어가면 얘는 또 다시 밀려요. 그래서 이 라인을 박스권 매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6만 원까지 한 번은 더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여기 세 개 높이고 있어요. 가격은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16만 원이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6만 원을 잡고요. 이 종목은 밑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16만 원이 넘어갈 때 여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빵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매물을 흡수해야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6만 원 잡고 16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돼요. 16만 원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그냥 바이앤홀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16만 원이 맞고 밀려요.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6만 원에 밀리죠. 여기도 16만 원 밀리고 여기도 16만 원 계속 밀려요. 이거 매물이 두껍다는 게 이 가격 보면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돌파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16만 원이 네. 이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차이기 때문에 16만 원짜리를 변곡으로 잡고요. 16만 원 온다 그러면 반 정도 팔고 얘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다가요. 16만 원이 또 깨진다 그러면 매도하시면 돼요. 네. 이해됐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이게 이제 네네. 월봉은 한 달에 이제 봉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 가격 보면 16만 원이 계속 밀리죠. 이걸 지금 네네.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요 자리는 네네. 되게만 큰 물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이제 변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고점과 저점의 딱 어디에 중간 라인에 있잖아요. 네네. 중간값이 있잖아요. 중간은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주식 격언해 보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중간에 사세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매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다음부터 살 때는 아예 고점을 사던가 아예 저점을 사야 돼요. 중간에 사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삼성전기는 하반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격의 레벨을 봤을 때는 이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면 시간 낭비예요. 아예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또 횡보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아예 그냥 싼 종목이나 아예 비싼 종목 주도주를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6만 원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문 멘트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매지독스. 네, 매스과의 비중은요? 매지독스. 예. 예. 12만 8천 원. 이 최근에 사셨어요? 20%입니다. 네, 최근에 예? 사셨나요? 예, 산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쓰리 바닥을 짚었는데 네.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네. 여기서 네. 이제 15만 원에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매지독스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그럼 더 갖고 가면 되잖아요. 매물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이제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이런 시가총액이 좀 있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1조잖아요. 근데 매트톡스가 정말 소송 막 휴재라고 소송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네. 주식 중에 하나 중에요. 보톡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이 역사적 저점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이 어느 쪽에 저점이 나오면 이 외국인 기관들 사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네.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 이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얼마큼 빠졌냐, 이 고점 대비 가격이 얼마큼 빠졌냐 이렇게 우리가 봐요. 근데 이런 그 사이클을 돌릴 때 보면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것들은 고점 대비 50%가 빠져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저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네. 뭐 30만 원 잡으면 대략 우리가 봤을 때 저점이 한 15만 원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운드를 줄 때는 고점 대비 40에서 60% 빠진 종목들은 여기가 이제 바닥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거기 40% 네. 60% 그러면 40%에서 60% 사이에 사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치고 궁금해요. 올라가니까 이제 돌렸잖아요. 돌린 거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매수가 들어오면 네.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뭐를 보냐면 주식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패턴들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 개인들이 샀던 금액, 매도했던 금액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매수가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냐고 하냐면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 패턴이라 그래요. 사이클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25% 정도 올라와요. 거기다 평균을 보면 여기 보면 50% 빠졌죠? 이 중간가까지 네.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라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18만 원 라인이에요. 네.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지금 네. 팔지 말고요. 뭐 내가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 더 끌고 가도 돼요. 메이저 단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죠. 네. 이거 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쵸, 매물대도 네. 예, 저가기도 하고 네.
그거 보면 128,000원이란 가격이 저번 그 올라가기 직전의 가격이거든요. 네, 맞아요. 13만 원 초반이. 네. 그러니까 거기가 주발점이니까 그 밑으로 밀면 자기들 손해 나니까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메커니즘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돈이 네.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게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공급 때문에 네. 가격 이론이 만들어져요. 이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그들이 사버려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거를 매수하는 이유가 외국인 기관들이 자기 손해 보면 자기 사니까요. 그 가격들이 라인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주 해석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끌고 가면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어디냐? 18만 원 라인이에요. 네. 거기에 매물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급락에 나왔던 포지션이에요. 여기가 뚝 떨어진 날이 있죠. 여기 요 라인에 네.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네. 해석하면 되죠. 잘하시는데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아니 15만 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길래 그래서 지금 몇 번째 떨어지는 걸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대 근데 생각해봐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되게 강하죠. 넘어가면 좋은 거고. 예. 너무 힘이 되게 강한 거죠. 3번 출하해갖고 밑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네.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3천장을 해요. 머리가 3개라고 하거든요. 이 3개를 네. 넘어가면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네. 하냐면 돌파 매매예요. 매물을 네.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끌고 와서 18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 보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반기 네. 팁들이라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들이 가장 매수가 많이 네. 들어온 게 바이오 쪽이에요. 코딱이 네.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7, 8월 달에는 바이오 관련주로 잘 보여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코딱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네. 떨어졌어요. 근데 바이오 관련주가 최근에 6월 들어서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이 제약 바이오 쪽, 코딱 쪽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요.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데일리 대강연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5번째 출연을 하는데요. 이 강의 시간이 이제 기존의 1시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출연하는 시간은 4시 50분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출연하니까요. 그 일정 잘 참고하시고요. 일요일은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시간 일정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이 많이 오셔서 그 전략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하반기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제 사이클 자리가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종목 변동성이 되게 심각할 정도로 장중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누르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그 변화가 되게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주식 원리를 모른다면 되게 힘들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장의 전체적으로 종목의 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좀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게 시세가 빠졌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시세의 근본적인 거래를 잘 살펴서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주식 챔피언쇼에서 상담할 때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메모하시면 이 원리를 아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전화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서연요. 매수가 비중은요? 서연 12,600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5%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아니, 그냥 그때 자동차 부품주 간다 그래서 네네. 그냥 보고 샀는데 그 네. 다음날 떨어지길래 네. 아닌가 했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번에 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연이와 서연, 이쪽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게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연관이 된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현대차의 인도 IPO,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팔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우, 힘들었죠. 힘들었죠. 예.
네. 높게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갖고 되게 힘들죠. 네. 근데 우리가 네. 사는 포인트라 그래요. 사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모르면 좀 더 이런 종목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 뭐가 많아요. 이게 봉들이 되게 자그만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걸 뭐라 그러면 단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봉들이 되게 작죠. 네. 이런 봉들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 거래대금도 보면 되게 작고요. 거래대금 10억 분이 안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호가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여기 뭐 호가 보면 여기 2주, 40주 여기 보면 호가 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호가가 2주, 40주, 이게 100주, 36주, 40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 호가가 얇아요.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클에 잘못 걸리면 진짜 고통을 줘요. 팔 수도 없고, 실적이 좋아서 팔 수도 없고, 업황이 좋아서 이거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차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제 머리가 두 개 뿔났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요 시청님이 사신 가격을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산이 있죠. 이렇게 머리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네. 여기에 시청님 사신 곳이 여기 바로 여기예요. 여기잖아요. 요 언저리잖아요. 제일 꼭지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네. 뿔이 났다 그래요. 여기 뿔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렇게 뿔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뿔이 있죠. 그죠? 여기 뿔이라 네, 그래요. 쌍봉. 네, 그렇죠. 쌍봉이에요. 쌍봉 잘하시네요. 이게 제일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가격에 사지 마세요. 안 사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시세를 다 빤 시세를 쫙 뽑은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쌍봉 자리는 밀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사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혹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한 5% 정도라도 더 하셔서 이번에 이제 네. 사이클 자체가 위쪽이에요. 한 번 더 훅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1,500원 있죠? 여기 11,000원에서 11,500원 매일 이렇게 대놓으세요. 물량을 매도 걸어 놓으세요. 좀 추가 매수 하셔서 11,000원에서 11,500원에서 매도 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매수가까지는 못 가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게 이 슈팅이 나오거나 슈팅이라는 거 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게 많이 있거나 라고 하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종목은 뭐가 많냐면 신용이 많아요. 신용 물량이 좀 있어요.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빌려서 사는 종목이에요. 많이 사갖고 있어요. 3%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좀 이슈가 돼요. 현대차, 기아차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게 11,000원이나 11,500원 사이에 오면 매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파시는 게 좋아요. 실적인 좋다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우리가 사서 다 수익을 냈다면 그 실적 있는 거 다 사겠죠. 그죠? 실적 가지고 이런 소형주라 그래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있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안 움직여요.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적을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이 돼야 이제 외국인 메이저들이 들어와요. 5천억에서 1조 정도 돼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 회사의 이슈, 그다음 테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1,500원 오면 그때 매도하세요? 네, 요번에 가는 거죠, 요번에. 이번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 잘 팔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때 못 팔면 또 고생하실 거예요. 그때 잘 파시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순간님.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금양 그린 파워에 매수가 비중은요? 16,300원에 30%예요. 이거 직접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5월 말에 샀습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원전 줄 알고 샀는데, 네. 이게 뭐, 네. 태양광하고 뭐,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이에요, 이 종목이.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잘 봐야 될 거는 이거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시가총액인 거는 이제 실적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지금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코스닥 쪽에. 근데 이 종목도 신용 물량이 5%가 넘어요. 신용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기간 되면 그 변제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매매할 때는 신용 물량을 꼭 보세요. 신용이 지금 5%가 넘거든요. 신용이 많다는 거 하는 거 5% 이상 되면 신용이 많다 그래요. 그 신용이 많은 것들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 올리더라도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매수할 때는 이 신용 물량 꼭 체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조가 넘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쇼티지가 한번 나오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자마자 계속 빠지죠. 계속 빠졌습니다. 왜 빠질까요? 우리가 그거 왜 빠질까요? 그거 잘 모르시죠? 예. 예. 혹시 그 주식 좀 아세요?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아니 뭐 크게 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아, 그 오래 안 되셨구나. 이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이제 급등락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니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거래량을 보고 캔들 보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는 이게 좀 이게 서 있잖아요. 여기 9,000원부터 18,000원까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강하게 움직였죠. 고점을 찍고 밀렸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다음에 살 때는 5일선 있죠? 5일선이라 그래요. 이 5일선을 굳게 쳐볼게요. 자, 5일선 한번 딱 쳐볼게요. 이 시커먼 거 있죠? 이 시커먼 선이 5일선이라 그래요. 근데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 시커먼 선이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이 시커먼 선이 어때요? 빠지게 되니까 어때요? 주가가 줄줄줄 빠져요. 이게 5일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 깨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5일선이 밑으로 쭉 빠진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 이 검은 선을 5일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권회사로 전화하셔갖고 내일 이제 전화하셔서 5일선을 굳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면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첫 번째 시가총액 보고 그다음에 신용 물량 보고 그다음에 이제 5일선이 깨졌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좀 갖고 있으면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들어올리거든요.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라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목표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 되면 매도하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9% 10만 5천 20%요. 아, 그래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네요. 아, 그래요? 2차 전지는 정말 개인들이 눈물을 많이 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정말 큰 시세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국민주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국민 밉상주, 그죠? 국민들한테 다 국민 밉상주잖아요. 지금은 작년에는 국민주였다가 올해는 국민 밉상주. 그럼 작년에 국민주였고 이번에 밉상주고 작년에 밉상주였냐면 뭐냐면 반도체였었어요. 상반기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국민 밉상주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국민주. 그죠?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보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요. 근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작아요, 올해는.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죠. 뭐 기다리는 건 괜찮아. 근데 떨어지면 고통스러워. 그럼 이걸 버려야 되냐? 이 고민에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거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가격의 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팡 하고 올라와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와요. 그게 이제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두 번을 잡으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까지는 이 공간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 참 좋은 얼마까지요? 11만 원. 예. 단기 11만 원이에요. 여기 좀 쭉 끌고 가다가 11만 원을 팔아줘야 돼요. 이게 매물대라 그래요. 그걸 넘어가면 위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에코프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공약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캐증 구간이라 그래요. 이 캐증 구간이 이제 잘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어차피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환경차들이 대세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내가 장기적으로 발 거다라고 한 거라면 지금 가격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예요. 그럼 11만 원 보고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럼 하면 이제 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이제 단가를 낮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가격이 언제 제가 이제 좀 더 사시려면요. 그 가격을 제가 찝어 드릴게요. 그때 사세요. 지금 말고 네. 가격이 어디냐면 이 가격 보면 10만 원 있잖아요. 10만 원 위에서 사세요. 밑에서 하지 말고. 아, 10만 원, 9만 5천 원 넘어가면 사세요. 9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사세요. 그래요. 예, 이제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9만 5천 원 올라갈 때 사세요. 알겠죠? 그러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때 팔고 그래요? 나오면 돼요. 밑으로 사지 말고요. 팔고. 네네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넥스트 칩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그 14,600원에 30%예요. 아, 그래?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뉴스 공시상에 봤을 때 네. 그 사업 현황하고 향후 계획 그걸 보고 샀거든요. 네, 근데요? 잘 안 가죠? 네, 잘 안 갑니다. 이거 우리 헷갈리는 게, 지금 네. 올라갔고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많은데 왜 안 가지? 그 이 회사는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가 막 움직여. 참 이해가 안 가죠? 네네네. 이해 가세요? 좀 헷갈리죠? 야, 그래. 네, 실적이 좀 좋은, 헷갈립니다. 네, 실적을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왜 떨어져? 뭐 실적 좋은 거 떨어지는 거 많이 있죠? 근데 네네네. 실적이 안 좋아 올라가. 왜 그럴까 하면 이 주식은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 그래요. 예, 가격 네네.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물건을 살 때 똑같은 거면 싸게 사는 게 좋아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주고 사는 게 맞죠, 좋죠. 맞죠. 그죠? 좋은 거면 네. 싸게 사는 게 주는 게 낫죠. 그죠? 네네. 맞잖아요. 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뭐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팔지 말아야 돼요? 발품 팔아야죠, 당연히. 발품 안 팔으면 어떻게 돼요? 좀 비싼 거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격을 막 그렇죠. 조회해보고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이 자리에 가격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죠? 왜 애매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가격이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의 가격 아시죠? 이거 사기 전에 이 고점이 2만 원대야. 이렇게 우리 알고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럼 저점이 네네네. 얼마야? 만 원대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네. 15,000원이야.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죠. 그쵸. 올라가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격대가. 네. 그래서 이 네네. 가격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애매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올라가면 매물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네네네. 매물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 네네. 이론이라 그래요. 참 예상하지 네. 못한 거죠. 올라가는데 왜 자꾸 못 올라가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간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주식 격언에는 아예 고가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나서 위로 판다? 얘기 못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애매한 가격이라 그래요. 이게 올라가도 되지만 떨어질 수 있는 그 애매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이 어때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왜?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힘든 거예요. 잘 안 가고 옆으로 막 계속 시간을 벌다가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놀다가 밑으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위로 치면 뭐가 나오냐? 매물이 맞아가지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놀잖아요. 한 달 내내 옆으로 놀았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네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 중간값이라 그래요. 다음부터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네네. 중간값 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알겠습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막 이러면 뭐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네네. 이게 좀 운이 안 좋으면 바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살 때 포지션 자체를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싼 거 사세요. 중간에 사지 마세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 반등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돼요? 15,000원이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밑에 네. 밀리는데 실적 베이스가 좋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로 좀 네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15,0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홀딩. 그다음에 못 넘어간다 네. 그러면 거기서 팔아버리세요. 시간 낭비예요. 손절가는 바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이게 박스권이에요. 얘 잘 안 움직여요. 네네네. 여기에서 네네. 어디 나오냐? 여기 계속 행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놀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네네네. 뭐예요? 거래가 확 들어와야 돼. 이것처럼 이 거래가 확 들어온 날 있잖아요. 그때 팔고 나와 버리세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볼 때 이제 시가총액 조그만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400억. 네네. 시가총액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38억이에요. 거래가 없다는 네네. 얘기예요. 거래도 없고 시가총액 네네. 작은 거는 그냥 탁 튀잖아요. 그럼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감사합니다.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DKT 예, 매수가 비중은요? 11,750원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누가 좋다 그래요. 누가 좋다 그랬어요, 이거? 아는 지인이? 네네. 이런 종목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몰캡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소프트웨어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거래가 대금이 없잖아요.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변동성도 되게 꾸고 움직임도 없고 막 답답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한 번 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신용 물량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신용 봐봐요. 예, 신용이 6%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코탁이 문제는 신용이 물량이 많은 것들은 많이 밀려요. 잘못하면 막 훅 밀렸다 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냐면 우리 시청률 사진 가격 봐봐요. 여기가 어때요? 여기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보면 뚱뚱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맞으면 떨어지죠? 그럼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가격에 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용도 많고 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쭉 치고 올라오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냐면요. 다음부터는 사실 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코탁을 매매할 때는 최근에 코탁 신용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사는 종목이 신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5% 이상 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신 이 종목은 신용이 6.79%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내가 신용을 모른다 그러면 증권사를 전화해서 DKT 이거 신용 물량이 몇 프로에 알려줘요. 증권사 물어보고 사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코탁은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신용 물량이 많은 건 절대 사지 마요. 근데 이거 높아요. 신용물이 높다는 거 5% 이상 되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흘러 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을 살 때는 이제 신용 물량, 코탁 종목은 무조건 신용 물량을 물어보고 사요. 모르면 증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사세요. 이 종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까지 오면 팔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 팔아버리세요.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12,000원 오긴 올까요? 네, 와요. 예, 와요. 최근에 매수가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온다 그러면 팍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예.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내가 못 판다 그러면 매일같이 12,000원에 걸어 놓으세요.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 팔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꼭 다음부터는 꼭 얘기할 때 이제 증권사로 신용 물량 꼭 물어보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요. 예,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짧네요. 예. 이번 주에 강연회 안내 아까 보셨다시피요. 이번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되신 분 오셔서 하반기 전략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들은 지수는 올라가도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주식을 대응하기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싼 가격에 있는 주식, 특히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컨택을 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런 포인트를 잡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